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조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각국 대표팀들이 차근차근 예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조라는 말은 이런 월드컵 같은 스포츠 대회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명 죽음의 조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느 팀장님 사연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분은 4개 팀, 30명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 부서를 죽음의 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승진 때문입니다. 동기는 물론 추월한 후배까지 생겼는데 옆에 2 팀장도 승진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올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은 승진 여유가 없어서 다들 승진이 절박합니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승진이 아니더라도 중간 관리자로서 회사 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위로는 부서장을 모시고 옆으로는 남자 팀장들과 지내며 아래로는 7명의 팀원이 있는데요. 부서장은 깐깐하고 팀장들은 경쟁적이고 팀원들 문제도 골치가 아파요. 부서장은 부서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라 팀장 선에서 처리할 사안도 사사건건 개입하고 보고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언제나 핀잔을 줍니다. 은근히 다른 팀장들과 비교도 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빠요. 상사와 대화하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존재감이 위축됩니다. 팀원들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소극적인 한 팀원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도 고민은커녕 지시한 일만 최소로 하는데 아무리 격려하고 지지해줘도 움직이질 않아요. 또 어떻게 달래도 서로 말 한마디 안 섞는 2 팀원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서 팀회의가 잘 되지 않아요. 회식까지 주선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러다 보니 업무 성과도 별로고요. 이런 분위기가 알려져 팀장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이 총체적 난국을 잘 극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 관리자라는 역할은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사연 속 팀장님처럼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회사 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간 관리자는 조직의 버팀목입니다. 중간 관리자가 강해야 조직이 강해요. 중간 관리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변화의 시대에 중간 관리자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두를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이를 역할 창조 능력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리더십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리더십은 개인이 다수를 이끌어가는 거죠.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수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집단과 조직에 기여하도록 하죠. 리더십은 단순히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 직장,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리더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부족한 정치가는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고 리더십이 부족한 경영자는 기업을 파탄으로 몰고 가죠. 리더십이 없는 상사는 부하들에게 외면당하고 리더십이 없는 부하는 승진 기회조차 없습니다. 리더십이 없는 가정은 불화에 시달리고요. 리더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필수 덕목입니다. 다행히 리더십 전문가인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맥스웰이 나눈 리더십의 5단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1단계는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지위 리더입니다. 이때 부하들은 지위에 복종합니다. 2단계는
신뢰를 통해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관계 리더입니다. 2단계의 부하들은 리더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죠. 3단계는 성과를 창출해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성과 리더입니다. 부하들은 성공하는 팀에 속하기 위해 리더를 따릅니다. 4단계는 부하를 리더로 성장시켜 함께 조직을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 리더입니다. 리더 덕분에 성장한 부하는 충성도가 높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성품이 검증된 존경받는 구루 리더입니다. 구루 리더는 조직을 초월해서 영향을 미치고 주위에 추종자가 모이죠. 자, 그렇다면 리더십에 도전받고 있는 사연 속 팀장님에게 드리는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의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통에 주목합시다. 팀장님은 지금 팀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통은 신뢰를 전제로 하죠. 신뢰 구축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성입니다. 유능한 중간 관리자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경영자 마인드, 탁월한 실무 능력, 소통의 달인, 구성원의 치료자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정성은 그 사람의 철학, 가치관, 인생관에서 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통할 때 먼저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소통의 핵심은 경청이기 때문에 이해받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듣는다가 아니라 맥락적 경청으로 상대와 하나가 되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승승에 주목합시다. 팀장님은 지금 자신의 승진에 너무 집착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 부하, 동료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혼자서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승승은 풍요의 심리에서 오고 협력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반면 승패, 패승, 패패는 부족의 심리에서 오고 경쟁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승패는 용기와 배려라는 두 가지 요인의 높고 낮음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용기만 높고 배려가 낮으면 나는 승하고 상대는 패하는 승패로 가게 됩니다. 배려만 높고 용기가 낮으면 상대방을 배려하느라 나는 패하고 상대는 승하게 되죠. 패승으로 가게 됩니다. 용기와 배려가 둘 다 낮으면 패패로 가게 되겠죠. 승승을 위해서는 용기와 배려가 모두 높아야 합니다. 즉, 용기와 배려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셋째, 성과에 주목합시다. 기업은 어쨌든 성과를 내야 합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부하들을 동기부여하고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성과를 달성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성과와 관계의 2차원 매트릭스를 살펴봅시다.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1영역은 성과와 관계가 모두 좋은 영역, 2영역은 성과는 좋지만 관계가 나쁜 영역, 3영역은 성과는 나쁘고 관계가 좋은 영역, 마지막 4영역은 성과와 관계 모두 나쁜 영역입니다. 이 중에 성과가 좋은 1영역과 2영역에 속하는 팀원이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성과가 좋고 관계도 좋은 1영역에 속하는 팀원은 가장 우수한 팀원이에요. 성과가 좋지만 관계가 나쁜 2영역의 팀원은 다른 팀에서 스카우트하는 것이 좋겠죠. 위아래 양쪽에서 고통받는 중간 관리자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어려움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원활하게 소통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며 함께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죽음의 조도 승리의 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모두가 함께 꾸면 현실이 되니까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